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7월 16일 이번 주 마지막 날인 금요일 시장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난밤에 뉴욕 시장은 혼조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만 겨우 그 보합을 지켜냈을 뿐 나스닥하고 S&P 500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어요. 그 이유는 구태여 첫자면 파월 의장이 국회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 중에 경제 성장 둔화를 이제 언급을 해서 그런 거에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조금 둔화되는 것 같은 조짐을 나타냈기 때문에 7.9%였거든요. 뭐 예측은 8%였는데, 근데 지난 분기에 18.3%였던 거를 비하면은 상당히 많이 좀 둔화됐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그냥 미국 시장도 맥이 없는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우리 시장도 그 미국 시장 영향을 받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이 모두 하락 출발을 했어요. 그리고 한 번도 상승으로 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하락세를 그냥 지켜가면서 이렇게 이번 주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양시장에서 모두 외국인과 기관들은 매도 측에 서서 계속해서 매도를 이어나갔고, 특히 이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코스피 코스닥 선물 뭐 할 거 없이 일제히 이제 매도를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개인만이 이제 이 시장에서 좀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900억 이상 순매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인은 6,944, 거의 7천억 가까이 순매수를 했고, 기관도 한 5,700억이 넘게 순매도를 했어요. 그거는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외국인들 선물이 7천억 넘게 팔렸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관이 7천억 넘게 샀어요. 기관이 이제 선물을 사고 현물을 팔고, 그렇게 된 거죠.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뭐 규모는 많지 않지만 그래도 한 180억 이상 순매도를 보였고, 기관도 거의 1,000억 가까이 되는 980억이 넘는 순매도, 개인만 한 1,264억 정도 순매수를 하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철저하게 개인만 사는 그런 시장이 진행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기술적으로 그나마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코스피 시장도 그렇고 코스닥 시장도 그렇고, 이게 음봉이 그려지긴 했지만 밑으로 꼬리가 이제 길게 달리는 그런 음봉을 만들었다. 이제 이거 여러분 아시지만, 이런 현상이 이제 어떤 때 잘 나타나냐면 요즘 같이 일종의 박스권이죠. 밑단도 그려져 있고 위도 제한적 상승으로 그려져 있고, 이렇게 되는 상황에서 밑단에 가까이 오면 이제 이런 현상이 자주 나타나죠.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다음 주도 이렇게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예측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오늘 시장에 전해진 이제 주요 사항을 좀 보면, 이게 이제 그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한 달 새에 2배나 올랐다, 이제 이런 기사도 나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여러분,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EU에서 그 탄소 국경세, 이거 이제 정책 발표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탄소를 많이 이렇게 배출하는 그런 산업이 어느 거냐면, 뭐 이렇게 열 가해서 뭘 만드는 그 시멘트, 전기, 비료, 철강, 알루미늄 뭐 이런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거죠. 특히 이제 철강 같은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뭐 설이 구구한데, 2026년부터는 뭐 도입한다 이러는데, 이게 이제 새로운 관세라는 측면도 있고, 근데 이제 실제로 이게 몇 차례 시도하다가 적용되는 거는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탄소를 많이 배출하면서 철강을 만들었으면, 그거를 그 유럽에 이제 들어갈 때 관세처럼 그 탄소 국경세를 매기겠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철강 업체가 뭐 지금 뭐 기사마다 예측 기사니까 다 다른데 뭐 수조에 달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게 이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탄소 배출. 왜냐하면 그 탄소 배출권에 대한
탄소 국경세를 강력하게 작용할 경우에 그 자국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이 있는 것도 또 사실이거든요. 또 코스트도 올라가요. 그런 면에서. 그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제 우리 같이 철강 생산 많이 하는 나라, 여러분 이미 아시지만 이제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거에 대한 대비를 굉장히 한 지가 오래됐어요. 오래돼서 근데 이게 이제 돈도 많이 들고 이렇게 지금 계속 하는 중이고 근데 이제 이게 2026년 뭐 이렇게 해서 실제로 될 때쯤 되면 이게 상당히 다른 상황으로 많이 변해져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그 어, 수소를 원료로 하는 그 수소도 그 석유연료에서 뽑아내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이제 분해해서 만들어내는 청정수소 같은 경우는 포스코가 이미 손대고 연구한 지 꽤 되죠. 예, 꽤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제 나중에는 뭐 우리 예측컨대 철강 녹이는 거를 수소를 태워서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딱 탄소 국경세를 적용시키기는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명쾌하게 뭐 언제부터 한다 이렇게 하고 딱 되지는 않을 거고 일종의 이거는 뭐 세금을 더 걷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제학자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시장에서 이게 이제 노이즈화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좀 되려고 그러면 자꾸 이제 이 노이즈를 갖고 발목을 잡는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뭐 갑자기 된 것도 아닌데 이런 노이즈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시장이 그만큼 좀 힘든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피곤할 때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건 또 이제 신경 써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계속해서 뭐 친환경 이러는데 사실 이제 뭐가 친환경인지도 몰라요. 신문 기사 보니까 무슨 탄소 이런 거 얘기하는 것보다 아마존 밀림을 훼손시키는 그 브라질 그거 아마존 밀림을 어떻게 살리는 게 훨씬 더 빠르다. 그런 얘기까지 기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뭐 친환경 우리도 그렇잖아요. 뭐 태양광 한다고 산 있는 나무 베고 막 거기다가 그 솔라셀 판넬 막 붙이고 막 이러면 그게 과연 옳은 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한쪽이 있으면 반대쪽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그 친환경 얘기가 자꾸 나올수록 이제 전기차, 뭐 수소차 이런 걸 포함해서 여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구리다. 그래서 이제 구리값이 좀 오르고 오는 이제 관련주들 좀 했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상승이 불가피해요. 그러니까 최근에 구리값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숨고르기를 좀 하는 거는 분명하지만 조금 길게 롱텀으로 보면 이건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구리 관련주는 제가 어린이날 말씀드렸지만 어린이한테 사주기 딱 좋은 거다. 긴 호흡으로 그런 말씀도 드린 적 있죠. 그리고 이제 통신 3사, 우리나라 통신 3사가 영업이익을 3사 모두 합하니까 1조가 넘을 전망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그건 아무래도 이제 5G 가입자가 늘어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되고 오늘 이제 뭐 특징주를 좀 보면 좀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거, 스마트 그리드 아시죠? 여러분, 어제, 요새, 뭐 오늘도 굉장히 덥잖아요. 주말도 그럴 것 같고. 여러분 이제 건강 잘 지키셔야 되는데, 이게 폭염이, 그래서 어제가 올 여름 들어서 전력 수요가 최고였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공급 예비율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얼마를 더, 뒤에 이제 남겨놓고 있느냐. 이제 한 10%뭐 아직 걱정할 단계는 아니지만 이제 계속해서 폭염이 지속되면 이제 좀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 스마트 그리드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좀 움직였고 그다음에 역시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이게 강화되니까 뭐 택배 뭐 배달 이래서 골판지 쪽 오늘 골판지 쪽도 오늘 또 이제 또 움직이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디지털 화폐에 관해서 파월 의장도 얘기했고 미국 그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9월에 이제 좀 보고하겠다 얘기를 했고 또 EU에서도 그 유로화를 디지털화하는 거를 좀 속도를 내겠다 도입하고 이걸 속도 내겠다 이런 것들에 이제 힘입어서 디지털 화폐나 또 키오스크 이런 거 이거 보시면 알지만 며칠 만에 한 번씩 계속 돌면서 똑같은 이슈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시장의 특징이죠. 예.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네이버가 도쿄올림픽 중계권을 획득했다. 그래서
50의 주식 최고가를 했어요. 46만 천 원까지 갔었는데 결국 종가는 좀 버티지 못하고 44만 7천 원에 끝났습니다. 44만 7천 원에. 그래서 이제 오늘로 봐서 이번에 이제 한 텀, 뭐 그 전에 이제 카카오가 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좀 네이버가 그 길게 끌고 가다 이제 한 텀은 일단락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습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뭐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는 건 별로 이렇게 달가운 거 아니죠. 에너지 축적이 좀 돼야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셀트리온의 레키로나가 그 동물 실험에서 델타 변이 그 바이러스에 효과가 있었다라고 당국이 발표했어요. 이건 지난번에 이제 한번 얘기 나왔다가 오늘 이제 뭐 효과가 확인됐다 이런 그 얘기가 나왔어요 당국에서. 그래서 이제 뭐 셀트리온이 그 한 2시 반 지나서 그 보도되면서 좀 올랐습니다만 다시 이제 뭐 플러스 2,500원. 센트리온 이게 문제예요. 이렇게 뻗지를 못해요. 이런 그 이슈가 있을 때 오히려 삼성바이오가 2.86% 25,000원이나 오르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시장의 뭐 그래도 그나마 특징이다. 그러니까 어제 우리 얘기했던 뭐 HMM도 좀 오르고 1.97% 한 2% 올랐네요. 풍선도 좀 오르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종목 얘기, 설명 얘기, 어제 이제 제가 HMM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서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썸네일이 오랫동안 달아왔고, 또 그것 때문에 댓글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앞만 봐도, 이게 주식 시장을 보는 시각은 항상 한쪽에서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좀 객관적 입장에서 이거를 보면서 얘기를 하고, 맨날 보면 그게 뭐 공매도 랭킹에 들어가고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제가 이제 뭐 그거에 대한 말씀을 궁금해 하시니까 드린 건데 이게 전제돼야 될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을 왜냐하면 종목을 얘기할 때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안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제 말이 꼭 맞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를 단순 참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저런 이유로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라고 이제 단순 참고하시면 되고, 뭐 제가 뭐 얘기했다고 막 그 다음날 학업직업 사고 이런 건 아닙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럴 종목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제 개인적인 그 종목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하실 경우에, 그 종목을 얘기할 때는 제 개인적인 견해임을 전제로 해서 아주 가끔씩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그거를 바로 그 다음날 막 제가 뭐 추천한 것처럼 사신다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종목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질문이 나오는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종합적으로 이렇게 정리해서 그냥 제 의견을 왜냐하면 종목 얘기할 때 제 의견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 얘기를 좀 해야죠. 오늘 이제 금요일이고, 이제 이번 주 이제 우리가 이제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8개월간 올랐어요. 근데 이번 달은 좀 쉴 것 같아요. 이번 달은 월봉으로 음봉이 좀 그려지지 않을까. 오늘 이제 7월에 반이 넘어가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우리는 굉장히 시달렸지만 전체적인 지수하고 이 월봉을 보면 8개월 내내 상승한 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7월 조금 조정받아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지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 앉으면 막 돌고 뺑뺑 돌고 지수도 올라갔다 또 돌고 또 떨어지고 맨날 그 자리로 다시 오고 또 섹터도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이렇게 빙빙빙 돌아서 다시 그 자리로 다시 그 이슈로 이렇게 지금 시장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참 어지러운 거예요. 이거를. 근데 이게 안 어지러운 방법은 뭐냐면 얘가 여기 돌고 있을 때 우리가 한 발 물러서서 보고 있으면 저게 맨날 그 자리구나.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막 도는 걸 보고 어지럽진 않잖아요. 근데 거기 들어가서 자기가 돌면 어지럽죠.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기 들어가서 같이 쳇바퀴를 돌면 이제 굉장히 어지럽다고 느낄 수 있는 이런 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은 조금 더 계속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그럴까? 그럼 이런 현상이 왜 그럴까? 이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당국, 지금 보면 미국 연준이죠. 이제 이 연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를 이제 계속 뭐 기회만 있으면 기다리고 뭐 혹시 이럴까, 혹시 이럴까. 그거는 뭐냐면 그동안 풀어놓은 유동성에 대한 축소를 쟤네가 언제 그 카드를 꺼내들까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 유동성 축소의 카드를 꺼내드는 이유는 분명해요. 첫 번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에요. 과다한 인플레이션. 그것밖에 지금 낼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돈을 많이 풀었는데 돈을 좀 줄여야 되겠다 얘기하려면 우선 인플레이션, 돈 많이 풀어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장이 느끼고 있는 것과 당국이 느끼고 있는 거에 그 괴리가 있는 거예요. 느낌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진짜냐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각자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보고 있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런데 파월 의장은, 연준의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이건 일시적인 것이다. 일시적인 것이고 곧 제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거 해도 뭐 중고차나 트럭이 뭐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서 이런 거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마침 변이종이 막 이렇게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면서 경기 둔화 조짐도 있으니까 아직도 경기가 이렇게 살아나지 않고 이 모양인데 뭘 지금 축소하느냐 이게 이제 연준의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시장에서 볼 때는 안 그런 것 같은 느낌을 자꾸 받는 거예요. 오늘 이제 뭐 어떤 신문의 기사에도 났지만 미국에서 차가 없어서 못 판다는 거 아니에요. 현대차 딜러들도 차가 없다. 막 이제 미리 입도 선매, 미리 와서 뭐 계약금 걸고 막 가고 그런 현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도 알았지만 중고차하고 트럭이 막 엄청난 속도로 폭등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냐면 과도한 유동성. 거기 특히 이제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여기 이제 경기 부양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돈을 풀었잖아요. 이것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시장에서는. 그러니까 시장의 느낌이 이런 거죠. 이거 분명히 인플레인데, 가솔린 값도 오르고, 이건 분명히 인플레가 분명한데, 왜 자꾸 아니라 그러지?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시장 입장에서는 아니라니까 좋기는 해요. 우리 유동성 축소 아니야. 아직 멀었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좋기는 한데, 굉장히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좋으면서도 불안한 거. 왜 학교 다닐 때 잘못하면 선생님한테 뭐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매도 맞고 그랬는데 이제 매 맞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매를 안 맞으면 기다리는 게 더 괴롭죠. 예, 빨리 맞는 게 낫죠. 저도 뭐 이제 사담입니다만 저 이제 고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수학 선생님이셨는데 그래도 제가 다닌 학교가 뭐 지금으로 말하면 그 스카이 웬만하면 스카이 가는 뭐 그런 고등학교였어요. 그래서 막 하는데 뭐 고등학교 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후에 제가 담을 넘어서 그 담을 넘으면 이제 라면 파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담을 넘어서 라면 파는 데 가서 라면을 먹고 이제 종례 시간에 들어오고 뭐 그러는데 담을 딱 넘는데 좀 이상해서 이렇게 위를 보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이 다른 반에서 이제 수학을 가르치시다가 그걸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죽었구나 이러고 어차피 이따가 이제 매 맞을 테니까 라면이나 먹고 오자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뛰어내렸죠. 학교 안쪽으로 뛰어내린 게 아니라. 그랬는데 그 선생님이 저 졸업할 때까지 그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다시 그 이후로 담을 안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선생님들은 참 멋있어요. 예, 이게 뭐, 그러니까 아신 거죠. 얘는 내가 종례 때 불러가지고 너 왜 담 넘어서 라면 먹고 왔어? 하고 궁뎅이 몇 번 때리는 것보다 아무 얘기 안 하는 게 얘한테 효과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뭔가 시장이 지금 원하고 있을 때는 빨리 매를 맞는 게 나은 거예요. 왜냐하면 매를 안 맞는다도 이게 연장이 될 거지. 그럼 영원히 유동성 축소 안 한다 이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번 무슨 이슈가 있을 때마다 노심초사하고 그거를 쳐다봐야 되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파월 의장이 어차피 미국 민주당 정부에 의해서 그 연준 의장으로 연임돼야 되는 거니까 말하자면 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냐. 민주당은 돈을 더 풀기를 원하니까 민주당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이제 결정 지어지는 게
10월 말, 뭐 이렇게 되면 이제 뭐 임기는 1월까지로 알고 있는데 10월 말쯤 되면 이제 연임에 관련된 게 결정이 되나 봐요. 그때까지는 이런 스탠스를 그냥 계속 하지 않겠는가? 뭐 합리적인 추론이죠. 뭐 파월 의장이 꼭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까지 시장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참 답답하다 이거죠. 현실은 인플레이션 맞는데, 그럼 뭐 인플레이션 올라갈 때 물가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뭐 중고차 빼고 트럭 빼고 못 빼고 이래서 안 오른 것만 계산하는 계산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올라도 다 오른 거죠. 그리고 미국 그 생활에서 그 자동차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거 빼면 뭐 이렇게 얘기는 좀 곤란한 거 아니냐는 게 이제 시장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의 생각과 정책 당국의 생각에 괴리가 생기니까 시장은 어떻게 해요? 좋으면서도 불안하니까 어떻게 해요? 못 가는 거예요. 이게 강하게 가질 못해요. 예를 들어서 누가 영원히 안 줄여. 우리 안 줄일 거야. 경기 좋아지고 고용이 창출되고, 해도 안 줄여.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한 시장은 불안하니까 시장 입장에서는 차라리 어떻게 줄일 거야 하고 스케줄을 내주고, 그것 때문에 한번 빵 맞고, 우리 이제 다시 시작하면, 그때 되면 어떻게 해요? 시장의 성격이 바뀌죠. 뭐예요? 그때는 이제 실물 경기를 바탕으로, 그러니까 크게 보면 작년부터 지금까지는 유동성 장세죠. 금융 장세죠. 돈으로 밀어올린 시장이라면 이제부터는 실제적 가치를 가지고 재편되는 시장으로 그렇게 끌고 가고 싶은 게 시장의 생각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제 그게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 생각과 정책 당국의 생각의 차이에서 오는 불안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방 경직성은 확보되고 또 상승도 제한적 상승 밖에 못하는 일종의 이렇게 딱 박스 안에 갇혀져 있는 것 같은 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맨날 가는 놈만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걔 혼자 너무 고소공포증 고생하니까 이게 계속 이렇게 서큘레이션이 이렇게 도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뭐 오늘 시장의 특징주 얘기할 때 보면 그런 이슈들이 계속 거듭해서 나오잖아요. 거듭해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게 명쾌하게 해결되지 않는 한 상당 기간 주시장은 이 모양을 갈 수밖에 없다. 그 누가 어떤 소리를 해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 뭘 하냐, 뭘 어떻게 해야지 되냐. 첫 번째, 종목 축소.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종목 확대될 수가 없어요. 근데 종목을 확대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렇게 서큘레이션을 하면서 오늘은 이게 튀었다 그러면 일로 쫓아가고 저게 튀었다 그러면 절로 쫓아가고, 그럼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 다이소가 된다 그랬잖아요. 종목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가서 물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내가 소신 갖고 정한 그것만 압축해서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만 한다. 그게 깊이 빠지면 모자라는 거 채워놓고 생각보다 많이 튀어오르면 요새 이제 잘 기회를 그렇게 주진 않지만 그러면 이제 일부 익절을 한다. 일부 그런 거죠. 그리고 뭐요? 현금은 반드시 갖고 다닌다. 현금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계좌에 아무것도 안 해도 현금을 갖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즘 같은 때는 현금이 굉장히 훌륭한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금이란 종목을 내가 샀다고 생각하셔야지, 자꾸 현금이 있으니까 뭘 사야 된다 이러면 다시 이제 계좌가 다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는 그거 굉장히 주의하셔야 돼요. 만약에 거기에 걸리면 하반기 내내 고생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장이 이제 어떤 다른 모멘텀 때문에 바뀐다고 해도 그런 분들은 고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런데 뭐 들쭉날쭉 하는데 마진이 안 생긴다. 그럼 그냥 가져가는 거죠. 그냥 가져가지고 현금 있고, 아니 뭐 매일매일 우리가 매매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닐 땐 좀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냥 아닌 거 있잖아요. 내가 아니라고 생각한 건 쳐다보지도 마세요. 아니 누가 그러는데 저거에서 많이 먹었다는데 나도 저거 한번 사볼까?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작년에 하는 얘기지 지금 와서 난데없이 그게 안만 좋아도 자기가 안 했던 거 몰랐던 거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컨대 그게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예컨대 뭐 코로나가 다시 이렇게 변이종 나오는데 뭐 그렇게 되면 진단 키트 뭐 이런 거 다시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 있어요. 아니에요. 진단 키트를 사보신 분 아니면 하지 마세요. 왜? 진단 키트 지난번 최고점까지 못 가요, 이번엔.
그게 시장입니다. 왜? 지금 시장은 그걸 보낼 수 있는 추진력을 가진 시장이 아니에요. 뒤에 추진력 있는 로켓이 그때보다 약한데 무슨 그걸 넘어가요. 안 돼요. 가봤자 그때 한 90%? 그 정도 가면 끝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여러분 편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내일 브런치 카페에서는 여러분들이 한두 번쯤 경험하실 수 있는 것들이에요. 신주 인수권 매매. 그거 어떻게 하나? 그리고 그게 뭔가? 그 신주 인수권 매매도 두 가지가 있어요. BW에 의해서 나온 거하고 이제 기존 주주 유상증자에 의해서 나온 거하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또 슬콘생도 이제 한 주 끝났으니까 좀 주말엔 편안히 주식시장 잊고 좀 지내세요. 슬콘생에도 내일 아침에 제가 또 한 곡 올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날이 더운데 더위 조심하시고 우선 건강을 잘 챙기셔야죠. 예, 그래서 뭐 내일은 얼굴로는 못 뵈니까 저는 이제 월요일 날 시장 끝난 다음에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